네, 한 주간 재계수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CEO 풍향계 시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하게 된 최지성 삼성그룹 부회장,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가능성에도 부지 제공을 결정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남현호 장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까지 삼성그룹의 2인자로 불렸던 최지성 부회장입니다. 특검의 수사 종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기소와 동시에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해체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미전실 수장인 최 전 부회장과 미전실 팀장급 이상 고위임원 9명이 모두 퇴사했습니다. 최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부회장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끌어왔는데요.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직후 가장 먼저 면회를 하기도 했죠. 창립 이후 최대 위기인 삼성을 끝까지 지킬 인물로 지목돼 왔는데 최순실 사태로 자신도 불구속 기소되면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최 전 부회장은 쇄신안 발표 직후 미전실 임직원 250여 명을 소집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일일이 악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지난달 대한항공 사장에 취임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사장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경영권 승계자로서 언론에 공식 데뷔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도입한 차세대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 경납고에서 국내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지난 14년간 여객사업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화물사업본부장 등 실무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경영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조 사장은 이날 올해 매출 목표가 12조 원이라고 밝히면서 경영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그의 평소 경영 철학은 직원의 행복과 주주의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조 사장은 틈나는 대로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고 고객 만족 창출을 위한 매출 극대화 전략 구성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창립 48도를 맞은 대한항공의 신임 경영기장, 조 사장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MWC 2017 개막식 기조 연설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입니다. 그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하는 데 이어서 2019년 상용화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2020년 상용화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긴 건데요. 이 황 회장이 MWC에서 기조 연설을 한 건 이번이 두 번째고 이번 MWC에서 국내 CEO 중에는 유일했다고 하죠. 최근 연임을 확정한 황 회장. 이달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재선임되면 2020년 3월까지 3년 동안 KT를 이끌게 됩니다. 실적과 혁신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어려운 결정을 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롯데그룹이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을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사드 배치에 대한 정치적 찬반 논쟁을 떠나 그룹을 경영하는 총수로서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향후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에서 힘에 겨운 순환을 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롯데는 지금까지 수조 원을 중국에 투자했고 종업원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벌써 수개월 전부터 세무조사나 위생조사 등을 동원한 중국 당국의 보복 위협은 있었다고 합니다. 롯데는 중국에서 매년 3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통 매장만 120개 이상인데요. 그만큼 중국 비즈니스는 롯데에 중요합니다. 4월 오픈하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복합 쇼핑몰도 뉴커가 주된 고객입니다. 중국 시장이 워낙 잠재력이 큰 데다 그동안 쏟아부은 투자금도 많은 만큼 보복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롯데 제품 불매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이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롯데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는 여기까지입니다.